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마초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량한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마초의 진실에 대한 것인데요. 과연 대마초가 마약인가? 그리고 2020년 12월 2일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2022년 10월 22일 약 2년 전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대마는 마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엔이 정한 기준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샌드위치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팩트,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제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에 드러내고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언젠가 제가 하려고는 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계획은 아니었으나 이렇게 갑자기 키게 된 것은 동아일보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자 오늘 2022년 10월 22일 자 동아일보 홍정수 이채완 이 두 아가씨인 것 같은데 두 기자가 쓴 태국 유흥가마다 대마 냄새 한국 관광객들의 위험한 유혹이라는 기사를 보면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문장으로 이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첫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일에 태국의 한 어린이집 안팎에서 영유아 24명을 포함해 38명을 살해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총기 난사범은 마약 범죄자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과연 대마 때문에 대마 피우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 두 아가씨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은데 과연 대마 피면 그렇게 막 총기 난사하고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만의 콩떡 같은 말씀이십니다. 이 두 분은 대마를 억울하게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신 분이고 대마에 대해서 하나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동아일보라는 거대한 매체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한 일은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두 분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유엔이 이렇게 대마초를 마약에서 이유 없이 제외시켰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런 대마초를 이렇게 마약류에서 제외시키고 합법화라는 권고를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돌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미국의 여러 개 주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등등 선진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이 나라 사람들이 안 했을까요? 정부가 안 했을까요? 이런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부터 해봐야 되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대만은 절대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축 가라앉히고 잠을 자게 하고 안정시키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대마의 효과는. 그래서 애기들 경기할 때 대마를 투여하면은 경기가 가라앉습니다. 아기에게 투여해도 안전합니다. 대마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역사상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즉 우리가 대마로 인해서 죽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결단코 무방합니다. 대마에 깔려 죽지 않는 이상. 피워서 섭취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또 하나, 대마는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대마가 대마를 합법한 이후로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만 먹으시면 어렵지 않게 그 대마 보급과 자살률 추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자, 좋다. 대마가 마약이 아니라 치자. 그렇다 하여도 대마를 접하게 됨으로써 필로폰을 접하게 되고 헤로인을 접하게 되고 점점 마약으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노파심이 있는데, 이것은 노파심에 불과한 것이고, 대마를 마약에서부터 완전히 따로 분류, 기호품과 의료품으로 제도적으로 달리함으로써 완벽하게 막을 수는 있는 문제라고 보고,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처럼 대마가 마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 마약 딜러들이 대마하고 뽕, 코카인 이런 것들을 함께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자들이 권유합니다. 이거 사라고. 대마 주세요. 그래도 처음에 대마 주다가 야, 뽕도 해봐, 헤로인도 해봐, 또 호기심에 저 혹시 엑스타시도 파시나요? 있지. 이런 식으로 되는 이 경로의 특성상 이런 일이 게이트 효과가 뭐 있을 수는 있어도, 말씀드렸듯 아예 분리를 해버리면 경로 자체를 아예 기호용과 의료용 그리고 국가적인 헌법에서 합법화를 시키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술, 담배 구매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술, 담배 핀다고 해서 헤로인하고 코카인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마는 명백히 말씀드렸듯 치사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리적인 생리학적인 중독성이 빵입니다.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마를 한때 입에 달고 살았던 저도 전혀 뭐 수년간 대마를 모르고 지내도 아무 부작용이나 무슨 그런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초콜릿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초콜릿을 안 먹어.
그좀 가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다든지 뭐 초콜릿이 뭐 중독을 유발하지 않듯이 그런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중독성이 없다, 그리고 치사율이 없다, 그리고 수많은 의학적인 장점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기호품으로 많이 섭취하는 이런 커피라든지 술, 담배와는 달리 의학적인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말씀드렸듯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대마를 주면은 잠을 잘 잡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졸피뎀 같은, 최진실 씨가 이 약을 숨지시기 전에 이 약을 다량 복용했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런 졸피뎀 같은 거 먹지 않아도 되는 훌륭한 대체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우울증 약 또한 대마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식증, 식욕부진, 대마를 피우면 많이 먹어요. 왜? 대마가 오감을 증폭시킵니다. 시각도 그렇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거를 증폭을 시키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뭐든지 먹으면 맛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은 아주 잘 들리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들리고, 그런 것이 특징이죠. 수면제로서의 효과, 거식증,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대마를 피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대마의 이런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이 긴장을 풀어준다는 것. 우리가 수많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두근, 목 근육, 이런 것은 인식을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근육까지도 대마가 모르는 사이에 이완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오십견, 근육통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아주 훌륭한 효과를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왜? 근육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에필랩시 경기를 완화시키는 원리와 같습니다. 또 감각, 이 촉각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성욕 감퇴, 남녀 불문하고 성욕 감퇴, 남자분들 발기부전 이런 데에도 효과가 좋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아마도 이러한 자료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감각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뿐이 없겠죠. 이런 등등의 의학적인 이로움이 풍부하고, 술, 담배와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성이 없다는 점에서 대마는 활용 가치가 높다. 적어도 이게 불법으로 여겨져서 이걸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자님 언제까지 이런 거짓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합법화가 됩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리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제발 좀 이런 기레기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자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홍정수 기자님, 이채환 기자님 두 아가씨 공부 좀 하시고요. 올바른 정보를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그리고 대만은 억울합니다. 머지않아 그 진실은, 그 가치는 인정을 받을 수뿐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가 됩니다. 그거를 현명하게 준비해야 될 시기이고, 차근차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제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틀리다고, 제 말이 틀리다 혹은 틀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자료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은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동아일보 기사 보다가 갑자기 빡쳐가지고, 이렇게 두 기자 덕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또 유튜브에 제 첫 모습을 드러내게 되네요. 자, 이어서 제가 제 채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예전에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음악에 관심이 많고 음악을 좋아하고 나름 조예도 있다고, 듣는 귀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좋아하는 장르는 재즈, 그리고 락인데 락 중에서도 좀 세련된 트렌디한 좀 힙한 이런 락을 좋아하고, 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과 함께 정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또 아까 잠시 보셨던 아이, 강아지, 푸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아지, 그리고 인문학, 그리고 시사 문제, 그리고 연애와 성, 섹스죠.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야 할 인권 중에 하나이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 인간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성욕, 공격성, 이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까지 강조를 한 천재 학자이시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섹스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또 사회적으로 너무 우리가 좀 쉬쉬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럴 문제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제가 명리학에 대해서 명리학을 좀 공부를 했었고, 저희 부친서부터 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저까지 이르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제도권, 비주류로서 좀 약간 미신 취급을 받는데, 이게 전혀 미신이 아니거든요. 아주 과학적인 거거든요. 최근 김영옥 교수님께서 주역 강해라는 책을
내셨죠. 여기 보면 주역이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 철학사상 음양.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인데 이 음양과 오행으로 우리가 계절을 날짜를 달을 구분하고 거기에 기호를 매기고 매 순간은 이 사주라는 기호를 갖게 되는데 그 순간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그 사주를 이제 평생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미신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는 없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개선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김용옥 교수님에게도 지금 어차피 좀 음양을 시작하셨으니까 내친 김에 오행까지도 좀 다뤄주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해주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주역이라 하면 또 점술이 되겠죠.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역도 점치는 책으로 되어서 나온 것인데 동양 사상 철학 책이기도 하고 그쪽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주옥 같은 말들과 지혜로 가득한 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점술하게 출발했고 점치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점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이런 뭐 타로 어떤 점이죠. 명리와 점술.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 강아지, 음악, 그리고 시사, 연애와 섹스, 그리고 명리와 점술 이렇게 콘텐츠를 잡고 앞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 나가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주제가 생각나서 뭔가 얘기를 꼭 하고 싶을 때 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리게 된 영상인데 하여튼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것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